여러분, 책 한 권 다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진짜 다 내 걸로 만들었다. 이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? 쉽지 않죠. 오늘은 바로 이 독해력을 어떻게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 시험 점수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 질문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냥 글자를 줄줄 읽는 거랑 그 글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머릿속에 그리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란 말이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독서 평가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. 둘째, 이해로 가는 두 가지 길은 뭐가 다른지.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도구들을 쓰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교사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독서평가 왜 중요할까요?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서평가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? 그리고 이게 왜 그냥 시험 보고 점수 매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파고들어보죠.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 딱 점수만 떠올리잖아요. 근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. 진짜 평가는요, 학생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, 어디서 헤맸는지, 또 앞으로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, 이 모든 학습 과정을 한눈에 보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? 개념이 확 와닿죠? 제일 안쪽, 가장 작은 원이 바로 검사,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. 근데 이 원이 바깥으로 점점 커지면서 어때요? 학생의 학습 과정, 주변 상황, 심지어 성장 가능성까지 다 품에 안는 이런 포괄적인 평가가 되는 거죠. 단순히 점수를 넘어서서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는 통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학생의 이해도를 들여다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크게 보면요, 서로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왼쪽의 전통적 평가는 비유하자면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나 여기 왔어 하고 찍는 인증샷 한 장 같은 거예요. 결과만 보여주죠. 반면에 오른쪽의 대안적 평가는 어때요? 그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땀 흘리고 고민하고 또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담아낸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과정 그 자체를 보는 거죠. 이 표를 보면 차이가 정말 확 들어오는데요. 보세요. 전통적 평가는 표준화된 시험으로 결과를 재는 데 집중하고 교사는 그냥 시험 감독관 역할에 머물기 쉬워요. 근데 대안적 평가는 실제 과제를 통해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정말 큰 차이죠. 단순히 학습을 마무리하는 총괄 평가냐, 아니면 학습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평가냐,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접근법들이 어떤 도구들로 나타날까요?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사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클로즈 검사라는 건데요. 이거 되게 고전적인 방법인데요.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. 독자가 글의 전체적인 흐름, 그러니까 문맥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, 또 그걸 바탕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.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글 중간중간에 일부러 비워둔 이 빈칸들, 이걸 채워넣는 거죠. 이게 단순히 단어 하나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앞뒤 문맥을 쫙 연결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만들어내는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방법은요, 정말 말 그대로 독자의 머릿속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방법이에요. 바로 사고 구술법이라는 겁니다. 이건 그냥 뭘 기억하나 정답을 아나 이걸 보는 게 전혀 아니에요. 독자가 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? 하고 막히는 순간, 왜 이렇게 썼을까? 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,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, 그 생생한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잡아내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포트폴리오 방식입니다.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, 평가의 초점을 딱 한 번의 시험에서 한 학기 전체의 성장 과정으로 확 옮겨온다는 데 있어요. 훨씬 긴 호흡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거죠. 포트폴리오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? 독서 기록이나 일지, 책을 읽고 쓴 감상문, 또 글을 썼다가 고쳐 쓴 과정이 담긴 초고와 수정본,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 글, 심지어 프로젝트나 발표 자료까지.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그냥 점수를 매기기 위한 서류 뭉치가 아니에요. 한 학생이 독자로서 성장해온 그 모든 여정이 담긴
살아 숨쉬는 이야기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다양한 도구와 철학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요?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목표는 단순히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. 학습자를 위한 더 나은 안내자,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든든한 코치가 되는 것. 효과적인 평가는 바로 교사의 역할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. 결국 평가 결과라는 건 학생한테 점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보다는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제대로 진단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주고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계획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. 학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? 다음에 무언가를 새로 배울 때 그냥 나 이거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나는 이걸 어떤 과정으로 배웠지? 어떻게 이해하게 됐지?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. 어쩌면 진짜 성장의 열쇠는 그 과정을 돌아보는 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